자, 주택법의 핵심 정리 9번째 내용은 주택법에 나오는 여러 종류의 주택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시험 지문에서 한도 정도 나왔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게 나오니까 우리 최근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상 지문으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공공이 짓는 임대주택, 민간이 짓는 임대주택 두 개로 나눠서 구별할 겁니다. 공공임대, 민간임대.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이 분양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가지고 있고 주택 부분만 분양받는 주택법상 반갑아파트, 이게 반갑아파트 개념입니다. 토지는 사업주체가 갖고 있고 자, 주택 부분만 분양받는 것, 건물 부분만. 자,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주택은 에너지를 전략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하고 자, 우리 건강 친화형 주택도 자, 실내 공기의 오염 같은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장수명 주택은 주택의 내구성이 특별히 강화되어 있고 이 가변용으로 고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자, 뒤에 가서 용어들을 보실 겁니다. 5가지 용어들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예상 지문을 만들어 볼 건데 자, 일단 우리 임대주택을 먼저 보시면 주택법상 임대주택이란 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하고 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공공임대, 민간임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시험지문에서 주택법상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만을 말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민간임대주택까지 포함됩니다. 자, 두 번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자,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소위 말하는 주택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반값 아파트. 자, 왜냐?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건설 사업을 하고 시행하는 자가 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건설 사업을 한 시행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건축물이나 복리시설 같은 건물 부분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자가 가지는 주택이다. 그래서 주택을 분양받을 때는 토지에 대한 가격은 안 내고 건물에 대한 가격만 내고 주택을 분양받는데 소위 말하는 반값 아파트고 이렇게 되면 이 보통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하고 그다음에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이 이 토지를 이용하는 임대차라는 그런 권리가 설정되는데 여기 보시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그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데 임대차 기간 동안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민법상으로 의제 처리합니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여기 토지 소유자하고 자, 주택을 분양받은 건물 소유자하고 임대차 관계를 체결했을 때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로 하고 자, 임대차 계약은 포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 그 소유자의 75% 이상이 계약 갱신을 청구하면 40년 범위 안에서 계약 갱신할 수 있다. 만약에 임대차 기간이 처음에 40년 이내이기 때문에 30년으로 했을 때 그때 추가적으로 10년 더 여유가 있으니까 그 40년 범위 안에서 75% 이상이 계약 갱신을 청구했을 때는 계약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겠죠.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임차인, 사업 주체 토지 소유자, 임대인이니까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료 지급할 때 월별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면 자,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으로 이 월세 중에 일부를 이렇게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한 번에 납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임대료 약정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2년 지나기 전까지는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임대료 약정을 했을 때는 금액이 정해져 있겠죠. 그거를 2년 지나기 전까지는 증액 청구할 수 있다. 이런 40년 75% 이상이 계약 갱신 청구하면 40년 범위 안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자, 월별로 내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2년 지나기 전까지 임대료 증액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 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건강 친화형 주택은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실내 공기의 오염 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
자, 장수면 주택 잘 보십시오. 자, 장수면 주택은 내구성을 갖추고 가변성 같은 것들을 갖춘 우수한 가변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내구성,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이 장수명 주택이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건설 기준을 고시할 수 있고, 자, 요거 이제 3번을 잘 보십시오. 자, 장수명 주택은 1000세대 이상 주택을 장수명으로 공급하는 때에는 인증제도에 따라서 일반 등급 이상의 인증 등급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요걸 갖다가 이제 500세대나 300세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일반 등급 장수명 주택이 인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제도에 따라서 일반 등급 이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주택은 몇 개 이상을 지을 때부터 이런 일반 등급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거냐? 1000세대 이상부터입니다. 장수명 주택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내구성, 가변성을 갖춘 주택 1000세대 이상이면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밖에 자, 요거는 이제 공동주택 모두가 1000세대입니다. 이건 장수명 주택 얘기가 아니라 우리 공동주택을 주택법에 따라서 지을 때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서 공동주택 성능 등급을 받아서 모집 공고할 때 표시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1000세대 이상입니다. 자,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되는 공동주택이 1000세대 이상일 때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 법에 따라서 공동주택 성능 등급을 받아서 입주자 모집 공고에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번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자, 토지 소유권은 주택 건설, 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가지고 자, 건물, 복리설 같은 건물 부분의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자가 가지는 반값 아파트, 반값 주택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토지 소유자하고 분양반사라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은 40년 이내 기간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계약 갱신을 청구했을 때는 40년 범위 안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도 있죠. 자, 토지 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합의하면 자, 매월 지급하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자, 5번. 자, 토지 임대료에 관한 계약 약정을 체결하고 2년 지나기 전까지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이거 2년이죠. 3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바로 정답을 얘기했으니까 2년 지나기 전까지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같은 거 한번 이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기출지문은 아니고 예상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예상지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주택법에 따라서 특수 목적의 주택들이 많이 있었죠. 자, 먼저 가장 틀린 것은 자,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은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 맞죠? 네. 자, 건강 친환경 주택은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정된 기술로 건설된 주택이다. 이렇게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을 최소화하는 주택은 에너지 전략형이 아니라 건강 친화형 주택입니다. 자, 장수명 주택의 특징은 자, 오랫동안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갖추고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을 장수명 주택이라고 부르죠. 자, 네 번째, 장수명 주택으로 1000세대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때에는 인증제도에 따라서 일반 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5번,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자, 1000세대 이상 지을 때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서 주택 성능 등급을 받아서 모집공고에 표시해야 되는 거니까 1000세대 이상으로 가야 되겠죠. 5번이 틀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한 번씩 읽어보셔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 나올 수 있으니까 관련 내용들 살펴보시고, 자, 제가 무료 자료를 이렇게 체계도 같은 형태를 파일로 보내드리고 있을 테니까 여기 제 핸드폰 번호로 이메일 주소 주시면 제가 요 책자가 다 나갔으니까 제가 파일 형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무료 자료 받으셔가지고 공부해서 이 체계도의 내용이 50페이지인데 이 부분이 가장 핵심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유튜브 강의라든가 이 밴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공부하고 싶을 때는 이 요약집, 요거는 2만원 정도 유료로 요거 제가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보내드리고 있을 테니까 좀 세부적인 문법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고 나면 핵심 요약집 공부가 필요했을 때 이런 요약집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좀 하실 때는 저한테 요거로 주문 의사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